자, 이제 뒤에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진행하면 되죠. 자, 10번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패색전선에 관한 이제 내용을 다루는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색전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 B 단면이 패색전선의 단면을 지금 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가 A, B에 해당하는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창고기가 붙어있지 않은 CB 단면이 바로 Y에 매칭이 되는 그림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누가 더 밑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 하니 왼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더 아래쪽으로 지금 팔고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둘 다 차갑기는 한데 주변에 비해서 누가 더 차가운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온도가 낮은 애기 때문에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누구에 대한 그림이냐면은 한림형 회색전선, 즉 한림전선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갑기 때문에 한림형 회색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온난화 패색전선은 거꾸로 단면이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이 그려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림전선에서 있던 차가운 공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온난화전선 밑에 있던 차가운 공기, 이렇게 다르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있죠. 자, 아무튼 기억부터 보시면은 A, B의 단면은 다가 맞고 그 다음에 B, C 지점에는 남풍계열의 반응이 분야라고 했는데, 자, 이건 제가 공기가 어디로 움직여 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은 여기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시까지 자면은 여기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지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는 둘 다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움직이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북동계열 반응 부는 거 맞죠, 그렇죠? 위쪽으로 공기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A 지점은 북동계열의 반응이 부는 게 맞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지점 같은 경우에는 남풍 계열의 반응이 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C 라고 했는데 B부터가 일단 남풍 계열이니까 그래서 얘는 남풍 계열 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다 남풍 계열 바람 불겠네요. 그래서 D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는 A, B, C 지점 중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A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A, B 둘 다 속해 있는 이 공기가 온도가 낮은 건 맞아.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낮다고요? 이 A 지점에 있는 공기 외 얘가 더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온도가 낮은 점은 A다라고 볼 수 있고요. C는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설명드렸듯이 한랭전선 쪽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깔린 애가 한랭형 패색전선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A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자,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태풍은 상대적으로 더 사실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대저기압이랑 특징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 자, 여기도 똑같이 저기압은 저기압입니다. 근데 아까 온대저기압은 다시 돌아서서 왜 생긴다고요? 첫 번째 생성 원인은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애들이 섞이려고 회전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열대저기압은 약간 생기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상당히 이 생기는 메커니즘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자, 얘는 왜 생기냐면은 처음부터 그냥 따뜻한 공기만 그 지방에 있어. 우선은 이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해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해상. 근데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무조건 열대해상이라고 다 이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라
위도도 이제 완전 적도가 아니라 5도에서 25도 사이, 즉 회전이 일어날 수 있는 미속도에 위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상승유류가 발달하기 충분할 만한 수온을 갖고 있는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열대 저기압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대 저기압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이 갖춰지면 첫 번째, 일단은 물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를 막 이 물이 데펴. 그 상승유류가 발달을 하겠죠. 자, 상승유류가 발달하는데 이 바다 물 위에서 데워진 공기는 어쨌든 바다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기 확실히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유류가 발달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만들어진 구름이 회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열대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저기압의 생성 조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열대저기압 중에서도 북반구 5도에서 25도 사이에 태평양에서 발생한 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걔를 우리는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풍속이 17m/s 이상이고, 사실 현어가 조금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태풍은 태평양 바다에서 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별도로 태풍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태풍이 성숙한 이렇게 발달을 하고 나서 이제 발달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발달하게 되면 어떤 구조를 띠게 되냐? 자, 우선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유류가 당연히 발달하는 건 맞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유류가 발달을 하는데 이 중앙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주변에 이쪽에 이제 상승기류 때문에 공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번에는 저기압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위쪽에 공기가 쌓이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공기가 다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공기가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림이 보이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공기가 퍼져나가다 보니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리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것이 바로 태풍의 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이하게 다른 데는 다 열대저기압, 즉 상승유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다 껴있는데 반해서 이 중심부에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마치 구멍 중간에 뻥 뚫린 것처럼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옵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단편적인 그림을 다 그려준 거고, 옆에서 봤을 때 태풍이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은 구름이 이런 식으로 태풍의 눈이 있는데 오른쪽을 조금 더 폭이 큰 구조로 발달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 왜 구름이 조금 더 큰 거 하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위험망원, 안전망원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태풍은 내지 열대저기압은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항상 이 대기대수라는 바람을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30도 위에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바람을 타고 이동하냐면은 이 방향으로 부는 편서풍을 타고 같이 이동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냐? 자, 얘는 저기압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어디로 회전을 해야 될까? 힌트는 얘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오는 거야? 북반구에서 저기압에서 바람 어떻게 들어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밖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회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바람도 물론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편수풍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얘가 뺑글뺑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도네? 그러면 이 지역은 원래 이렇게 회전 때문에 생긴 바람 플러스 이동 방향, 즉 여러분 그 무빙워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걸어가는데 무빙워크 딱 그 일자로 쭉 있는 무빙워크 올라가면 딱 똑같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바람들도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바람이 잘 부는 영역이 더 바람이 세시다 보니까 이 하강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영역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속이 더 센 부분을 위험 발언이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무역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 즉 풍속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안전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발언 쪽이 상대적으로 폭이 더 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름에서 높게까지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장면도 그림이 그려지고, 풍속도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상대적으로 태풍이 이동하면서 바람도 같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풍속도 더 세게 부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받은 쪽에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풍속이 더 세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요 그림, 그 다음에 요 세 개 그림 같이 세트로 여러분들 같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요거는 제가 위험만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30도 이쪽에서는 이 편서풍을 타고 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편서풍 방향이랑 방향이 똑같은 데가 풍속이 더 세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이 태풍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 위험방으로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태풍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 그 방향이라더라라는 겁니다. 무역풍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태풍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계속 태풍은 위로 올라가요. 자, 근데 여기서도 풍속이 이렇게 지금 불 거란 말이죠, 바람이.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역풍 때 같은 경우에도 무역풍 바람이랑 거의 일치하게 지금 풍향이 생기는 곳이 요 태풍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무역풍에서도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 위험 바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태풍이 왜 생긴다고 했죠? 뜨거운 바다 위에서 바닷물 때문에 공기가 데워지면서 이 공기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 상승기류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기류를 띤 회전을 하는 하나의 저기압력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 태풍을 내가 죽이고 싶다, 즉 소멸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승기류를 약하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 소멸이 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려면은 계속 바닷물이 상승기류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닷물들은 맞추면 되겠네. 그래서 태풍이 소멸하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차가운 바다 위를 통과를 할 때예요. 왜냐? 그러면 상승기류가 약해질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예 물이 없는 것, 즉 육지 위로 올라갈 때, 이때는 데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태풍을 소멸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 회전하는 바람이 움직이면서 육지는 지형물과 충돌을 하면서 바람의 세기 자체가 약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 위로 올라오면은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 얘를 약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수를 낮추던가 아니면 육지 위로 올려보든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 1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관측소에서 바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양상을 이해를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관측소가 여기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럼 태풍이 통과할 때 바람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얘는 저기압이야, 그렇지? 이럴 때 저기압이란 말이야, 태풍은. 그렇기 때문에 관측소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곳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해가는, 제가 이 화살표 그리는 방향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일 거예요. 왜?
여기가 주변부에 비해서 가장 기압이 낮으니까.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제가 1, 2, 3번 번호를 표시해둔 게 태풍의 그 중심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위치를 그려놓은 건데, 관측소가 지금 얘 기준에서 왼쪽에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위험 반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위험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시간 순인데 화살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니까 시계 방향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 반응에 배치한 관측소 같은 경우에는 태풍을 통과할 때 풍량이 시계 방향으로 가나.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관측소 Q라고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람이 실제로 공기가 움직여가는 방향이야. 이게 바람 불어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안전 반응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에 푸는 거다가 이거는 이해가 되죠? 왜? 바람이 저격적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저렇게 풍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량 같은 건 거꾸로 주고, 얘가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오른쪽에 있게 왼쪽에 있게,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 있게 안전 반원에 있게 이런 걸 보통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압 데이터로 주고 어느 시점에 가장 기압이 낮았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통 관측소의 기압은 중심과의, 태풍 중심과 가열이 우리가 가까울수록 기압도 낮아지게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얘는 저기압이야.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그 기압이 더 낮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안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에서 공기가 다 빨리 나갔으니까 안쪽은 또 공기가 없어진 거야. 바깥쪽에서 공기를 이미 다 갖고 갔으니까. 그래서 기압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 태풍의 동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이 태풍의 눈, 즉 중심이랑 있을 때가 가장 관측 기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랑 언제 제일 이 관측소에서 가까웠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뭘 봐야 되냐? 바로 이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태풍이랑 가장 가까울 때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태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울 때. 아시겠죠? 자, 우선은 유형 1, 2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도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1, 2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형 1부터 볼게요. 자, 저런 식으로 점점점 집혀져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0시에 오픈량이 어딘지라고 하면은 이때 찍혀 있는 때가 이 y축이 어디에 매칭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북동풍이 처음에 불다가 나중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중에는 남서풍이 불게 되는 이런 이제 관측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풍량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저렇게 변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합쳐보게 되면은 자, 이 화살표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풍량이 변하면은 얘는 위험 반원에 있다는 거예요, 안전 반원에 있다는 거예요? 안전 반원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위에 문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은 태풍이 이렇게 1, 2, 3 해놓고 이 관측소는 A랑 B 점 중에 어디니?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는 안전반원의 지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A 지점에서 관측한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푸시는 거고. 자, 그 다음 위험반원, 안전반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이동용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왼쪽이 안전반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학교마다 남반구에서 이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얘는 북반구에서 이동용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이동용도를 화살표를 잘 보시고 어디가 위험반원이고 안전반원인지 보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이동용도가 그려져 있으면 이동용도의 오른쪽은 이쪽이잖아, 그치? 남반구는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동용도 이 화살표가 어디로 그려져야 되는지 혹은 저 태풍이 위치한 반구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잘 보셔야 돼요.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위험반원은 이동용도의 오른쪽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니까 B랑 C가 위험반원이고 안전반원이 위치한 쪽은 B랑 D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유형 3, 4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신 것 같으니 3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을 보실 때 우선은 동서 방향이 똑바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동쪽이랑 서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험번호, 안전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친구는 북반구 기준으로 작성되는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동쪽이 위험번호 쪽에 지금 위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도 보면은 동쪽이 오른쪽, 서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오른쪽이 위험번호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안전번호이다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른쪽이 위험번호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친절하게 여기가 동이라고 적혀 있어갖고 여기가 위험번호인 거지, 만약에 이 두 개를 뒤집어 놓는다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에 이 퍼져 있는 폭이 대체로 위험번호 쪽에 조금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A랑 C 지역의 풍속을 비교를 했는데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풍속이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위험번호 쪽이 상대적으로 풍속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 지역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같이 떠올리셔야 될 그래프는 어떤 거냐? 요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풍속이 오른쪽, 즉 위험한 쪽이 더 풍속이 더 세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그래프랑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 3번의 첫 번째 건 정답이 C고, 자, 그 다음에 AC 지역이랑 B 지역이랑 기압 둘 중에 어디가 어떻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대체로 기압은 AC 지역이랑 거의 동일한데 이 B는 태풍의 눈지역이죠, 그렇죠? 가장 중심이랑 가까운 곳. 그렇기 때문에 B에서 AC 지역보다 B 지역의 기압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압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냐면 중심 쪽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럼 유형 3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기압에 대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풍량이랑 풍속 그래프예요. 이거 합쳐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각각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3일 동안 이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기압이 낮아졌다가 높아졌어요. 그럼 태풍의 중심이랑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예요? 기압이 가장 낮을 때인 8월 28일, 이쯤이 가장 태풍과 근접한 때는 태풍 중심과 근접. 그리고 다시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3일 동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3일 동안 태풍에서 가까워졌다, 이게 아니라 멀어졌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저 8월 28일 기준으로 다시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까워졌다만 쓰시면 안 돼요. 가까워졌다가 다시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멀어졌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면은, 자, 두 가지가 다 출력이 돼야 되는. 첫 번째,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할 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풍속이 높았다가 갑자기 빵이 됐다가 다시 높아지는 요 패턴이 일단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풍속 그래프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빵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점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낮을 때 있었고 풍속 가장 높을 때 있으니까 태풍은 통과한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제가 태풍의 눈 영역은 하강기류가 약하게 발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속이 낮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럼 질문을 해볼게.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왜 풍속이 약하게 나타날까? 그러면 약한 하강기류랑 풍속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상관이야. 그럼 질문을 조금 뒤집어 볼게. 태풍의 눈이 아닌 곳은 상승기류, 즉 저궤율이 발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풍속이 왜 세요? 자,
지상에서 바람이 부는 거는 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 나가거나 혹은 불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상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하강유리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어나가는 바람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거꾸로 강한 하강유리가 발달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공기가 빨리빨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어나가는 이 공기의 세기도 강하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약한 하강유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불어나가는 부분도 약하다. 그래서 풍속이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심부 외에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도대체 왜 그런 바람이 세게 부냐? 상승기류가 세니까 그만큼 불어 들어오는 바람도 세게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이 센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태풍은 통관적이 없다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요 관측소가 위험관을 안전관을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 이거는 풍향이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풍향이 처음에는 남서풍이다가 그 다음에는 남동풍이다가 남서풍 이렇게 변했네요.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변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관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자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연습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까지 풀어보세요.
미리 보겠죠. 이렇게 낮아질수록 이게 자 봐봐 지금 태풍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육지 상륙을 했잖아. 그러면 줄 기압이 낮아지겠어. 수업하시겠지. 그 올라가는 추세들이 기억이 더 좋게 가는데 기압이 높아질 때니까 디귿이 이 기압이 돼야 되고 거꾸로 기압이 높아지면 주변으로 기압 차가 적어지게 그래서 풍속이 줄어요. 이해돼요? 자신이 있어? 됐어요. 어디서 먹겠어요? 7번? 얘는 뭐가 좀 다르냐면 태풍이 지금 너무 꺾이는 그 라인이 좀 이게 사실 뭘 따라가냐면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태풍력 태풍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험때 운동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이에 이렇게 지나갔죠. 그럼 평소보다는 잡혀야겠네 이렇게 더 커져야 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 태풍이 이동하는 노선은 뭐죠? 이게 뭘 따라가는 거야? 고기압의 가장자리 끝쪽을 따라가는 거야. 자, 근데 평균 이동 거가 10월 때는 이렇게 근데 지금 나사렛 같은 게 10월이잖아, 그치? 근데 요방한 거 그게 아니라 한국으로 1분전 이렇게 이동했지. 그러면은 태풍이 가장자리 경계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더 올라갔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속도가 더 가했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왔었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우선 설명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단면을 보고 이게 태풍의 눈인지 아니면 가장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우선은 B 지역은 이 구름대가 없는 거를 보니 여기 태풍의 눈 지역이에요. 중심 부위인. 근데 태풍의 눈은 제가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곳이 아니라 약간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긴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여기에 주변이 뻥 뚫리는 걸로 봐서 여기가 태풍 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하강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안 생긴다 이렇게 연기를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틀린 거고 이건 A 지역보다 C 지역에서 더 강한 바람이 부냐라고 했는데 자 같은 걸 떠져 있을 경우에 위험바람 쪽이 더 풍속이 더 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C 지역에서 더 강한 바람이 분다 낫다라고 볼 수 있고 D는 나는 X는 풍속 분포를 Y는 기압 분포를 나타내냐 안 보이는데 자 기압 분포는 항상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띄는데 반해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풍속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눈에서 풍속이 약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심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Y는 기압이 아니라 풍속분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반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형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기압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태풍의 눈
해서 훑어 지나갈 때 풍속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요 형태의 그래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대체로 풍속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렇게 점 찍혀져 있는 건 보통 풍량이 이렇게 데이터가 측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은 이 빨간색이 기압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압 대체로 좀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봤을 때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기억 맞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력가 아셔야 될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거는 태풍 내부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그냥 관측소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눈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기압이랑 풍속이 반대 관계를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압이 낮을수록 그만큼 그 빈 공기를 메꿔주는 많은 공기들이 들어가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속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주로 반대의 관계에 띄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전방울에 위치했냐 위험방울에 위치했냐 이거는 풍향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풍향이 북서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남서풍이 부네요. 지금 화살표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돌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안전방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11일 12시경 이 태풍의 눈에 통과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태풍이 눈에 통과하면은 풍속이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생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관측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기호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뭐냐? 자, 지금 태풍이 육지로 상륙하는 지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지로 상륙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상승 기류를 계속 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지 올라간 순간부터는 중심 기압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태풍의 세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세력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 기압이 낮다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T4 이후부터는 육지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중심기압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4 기준으로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요 디귿이 기압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기압이랑 거의 반비례하게 풍속이 거꾸로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이 풍속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동속도는 막 들쭉날쭉해요. 이동속도는 그럼 여기 보고 빠른지 느린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이 중심의 위치가 3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동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이 중심 3시간에서 이 중심이 움직여가지고 요 사이 거리가 넓어지면 이동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동속도는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중심이 측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점 사이의 거리가 벌어져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 일단은 최대 풍속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으로 바꿔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태풍의 세력은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강하냐라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점 T7 쪽으로 지나면서 계속 육지로만 이동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육지로 덜 이동했을 때 T4일 때가 중심기압보다 낮다, 즉 세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T2에서 T4로 갈 동안 H점의 풍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죠. 위험만원이에요, 안전만원이에요? 위험만원. 자, 위험만원은 제가 풍속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모르겠으면은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점에다가 화살표 그어가고 이 화살표가 어디 방향으로 도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우선은 가는 애도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중심기압과 강풍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있네요. 자, 우선은 따뜻한 바다를 지금 거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1일 공식부터 3일 공식까지에는 중심기압이 계속 맞아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A가 기압에 해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B가 강풍 반경에 해당을 할 거예요. 대체로 여기 밑에 바다는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구간을 타고 올라올 때는 웬만하면 차가운 바다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저기도 다 난류가 흐르고 있는 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이 일단 맞고, 왜냐면 계속 기압이 떨어져야 되니까. 왜? 계속 따뜻한 물이 공기를 데우면서 상승기를 계속 발달을 시키니까. 그래서 기압이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의 세력은 3일 6시보다 1일 6시에 강하냐라고 했는데, 자, 세력을 비교하는 거는 뭐 비교하는 얘기냐면은 중심기압 비교하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자, 1일이랑 3일 비교했을 때 중심기압 누가 더 높아요? 낮아요? 3일은 더 낮죠, 그렇죠? 그럼 이때가 세력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6시에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틀린 겁니다. 왜? 기압이 3일은 더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D는 12, 18시 동안 이동속도는 1일보다 1이 더 빠르냐? 뭐였는데, 자, 이건 제가 이 중심점 사이의 간격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가 1일 12시에서 18시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2일에서는 요렇게가 2일에 12, 18시 간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점 사이 간격을 누가 더 넓냐면은 2일이 더 중심 간의 간격을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2일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자, 7번까지만 하고 제가 이후 8번, 9번, 10번, 8번 그 2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은 여기는 아까 앞에 나왔던 적외랑 가시 영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지금 나보면은 딱 끊어놓듯이 지금 특정 부분이 검은색이지, 그렇지? 이런 거는 해가 뜨기적인 구역을 보고 있거나, 혹은 해가 진 구역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까맣게 나타나지, 칼로 딱 자르듯이. 이게 가시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가 가시 영상이고 가가 적외 영상인데, 자, 얘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측정을 한 거냐면은 보통 해는 그쪽에서부터 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침 새벽에 측정을 관측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보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구름의 두께는 제가 어느 영상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가시 영상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흰 부분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B가 A보다 더 흰 부분이 진하니까, 그래서 B가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최상부 높이는 저쪽 영상 보고 판단하면 되죠. 누가 더 하였습니까? B가 더 하였네요. 그러니까 B가 더 두께 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이랑 7번이 사실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7번부터 풀고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가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자, 태풍의 이동 경로를 사실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여기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결정을 합니다. 정확히는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끝단 경계선을 타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요. 자, 그러면은 7월이랑 10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7월은 왜 이렇게 가고 10월은 왜 이렇게 이동을 하냐고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7월에는 요만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7월달에 북태평양 고기압 끝부분이 요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까지만 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이동 경로는
그래서 이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0월을 원래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10월 6일, 4일 요때 이동한 태풍의 이동 경로가 평소 10월보다 가는 것보다 더 위쪽으로 지금 태풍이 움직여가고 있죠.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북태평양 기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소보다 훨씬 더 확장해 있죠,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이 10월 지금 이 태풍이 발생하는 데는 평소보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세게 발달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기억 태풍이 발생한 직후 이동할 때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냐고 했는데, 자, 태풍 주로 발생하는 해역대 어디였어요? 5도에서 20도. 자, 근데 0도부터 30도 사이가 대략적으로 여기가 무역풍 되기 때문에 발생하면은 무조건 무역풍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남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4일 공부 시의 최대 풍속은 A가 B보다 빠르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위험만원 안전만원 개념 가지고 풀면 되죠. 자, 둘 중에 누가 위험만원입니까? B. 그래서 B에서 풍속보다 빠를 거다라고 해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D는 자,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여기까지만 고기압이 발달했어야 되는데 더 세게 발달했다 보니 위쪽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강한 설정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영어 기억기를 자, 6번까지 한번 꺼내도록 할게요. 자, 7월에 발생하고 태풍이 공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지금 7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만약에 세력이 강해지면은 이동 경로가 어디 쪽으로 갈 거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력이 세지면은 이렇게 돼 있던 거다 팽창한다는 거니까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서쪽으로 치우치는 일본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치우친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20일, 21시경에 서울의 풍량은 시계 방향으로 변할 거냐 물어봤는데, 자, 이때 서울은 위험반원에 있어요, 안전반원에 있어요? 왼쪽이니까 안전반원에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풍량이 변할 겁니다. 이거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20일에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예요, 여러분. 37도인. 그래서 편서풍 영향을 받을 거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을 진행하도록 하고, 숙제는 오늘 나눠드리는 거 코코모 말을 오늘 풀어보시면 됩니다.